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그리고 자녀의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로 그런 분들도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말레이시아 그럼 어떤 국제학교를 선택해야 되냐, 그 선택하는 기준,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토대로 이런 거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학교를 바라보시면 또 새로운 면들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는요,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만 해도 2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200여 곳을 다 투어를 진행하고 방문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그 규모에 있어서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나눠 있고요. 물론 대부분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많은 국제학교가 뭐 100여 개 가까운 국제학교가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두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투어를 진행하실 때 짧으면 1시간, 뭐 1시간 반, 아니면 길어야 2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머물 수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면 한두 시간의 학교를 보고 그 학교를 결정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단지 교육에 진심인 아빠만이 아니고요. 제 자신이 아이를 한국에서도 국제학교에 보내봤고 캐나다에서도 오래 학교를 보내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2번의 영국 유학 생활을 했고요. 캐나다 이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 20여 년간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방문하는 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의 진심인 게 맞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실 가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즘은 뭐 온라인 시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제학교를 선택하실 때 맛집 선택하시는 기준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요. 공통점이 꽤 많거든요. 우리 맛집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 리뷰 많이 보십니다. 그쵸? 온라인상에 어떤 그 집에 대한 리뷰가 있는지. 보통 리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평점이 좋다, 리뷰 개수가 아주 많다, 그리고 평점이 좋다, 그 집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대한 평이 좋다, 뭐 word of mouth건 그냥 뭐 온라인상이 아니라도 주변 그 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평판이 좋다. 근데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왜 맛집도 온라인 맛집도 평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리뷰 수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평점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평점 10점, 막 별 하나. 이런 집들은 데이터가 적은 거, 즉 리뷰의 개수가 적은 거, 즉 주위의 평판이라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저 학교는 정말 괜찮아. 어디서 말해도 어디서 들어도 저 학교는 괜찮아. 이런 학교라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일 확률이 큽니다. 적어도 학부모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보내본 학부모의 말들이 정확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도 제 자녀를 보내고 있지만 또 그 부모의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안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음식점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과한 집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집이 있어. 분명히 돈은 엄청나게 인테리어 비용에 들었다고 확신이 드는데 너무 지나쳐.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과한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뭐 명품을 갖춰 입더라도 너무 졸부티가 나는 거.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데 이건 너무 과해. 와우 나오는데 이건 정말 좋아서 와우가 아니라 이런 거. 그렇게 과도한 학교는 조금 네. 그 철학 쪽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과도하다는 건 조금 조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식당 갔을 때 인테리어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잘 해놨다, 그런 학교들이, 그런 음식점이 있듯이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괜찮은 학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에서 시설이 정말 괜찮다, 이 학교 시설 괜찮다 하는 학교들은 다 등록금 기준으로 그 탑급의 학교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교들 선택하실 때 이 탑급의 학교라고 다 공부를 진심으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즉 탑급의 학교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가 있고, 공부에는 그 아카데믹한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카데믹한 부분보다는 뭐 학생의 인성이나 어떤 이런 예체능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하지 않는 학교라면 또 자신과는 맞지 않는 거고요. 자신과 자신의 아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설이 좋은 학교들은 그래도 이건 말레이시아에서는 등록금이 비싼 학교고, 그런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개런티는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설만 좋고 좋은 듯한데, 시설도 좋고가 아니라 좋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학생들을 신경 쓴 시설인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시설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투어하실 때 정말 시설이 좋다는 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쓴 학교가 있고요. 그냥 그 외관에 신경 쓴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안에 장비들이나 학생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잘 갖춰진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과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이 좋은 현대식인 과학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들이 어떤 기자재들이고, 그 기자재들을 실제 학생들이 매번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인가, 그런 거를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 시설만 좋게 외관만 좋고 안에 있는 내부 이런 그런 장비들은 별로 공을 들이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장비가 좋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저 때는 국민학교죠, 학교에 컴퓨터실이 아주 근사하게 있는데 실제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곳. 물론 그렇게까지, 요즘은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시설이 좋다, 뭐 이렇다고 해서 그 학교를 뭐 그것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 제가 이야기했지만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가 조금 허름하고 조금 시설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던함은 떨어져도, 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 중에는 알짜배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뭐 댓글에서도 한두 곳 이렇게 언급된 곳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니까 또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그냥 팩트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을 지원하려면 뭐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뛰어나야 되지만 학업적인 성취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영국 커리큘럼을 따른다면 A레벨 과정에서 적어도 3과목에서 AAA는 받아야지 그래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영국식 커리큘럼을 따르고 A레벨 과정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A레벨의 그 평균 성적이요, 40% 정도가 말씀드린 3과목에서 AAA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한 기수가 10명 아니거든요. 10명에서 4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기수가 적어도 40명,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인원 중에서 40%가 지난 3년, 솔직히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성적이 좋았고요. 지난 3년간의 성적을 봐도 40%가 적어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비에 있어서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 중에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좋은 학교입니다.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저렴하게도 느끼실 수 있고요. 예, 그런 학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비가 그럼 싸면 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학비가 비싸도 엉망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엉망인 학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학교는 정말 200여 개인데 왜 엉망인 학교가 없겠어요?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재벌이 콘도 올려놓고 그 밑에 국제학교가 들어간 경우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개 그런 이거 봤을 때 야, 이거는 정말 이 국제학교는 나 같으면 내 자녀라면 절대 보내지 않을 곳, 예,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 한 20곳 이상 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예, 그렇게 투어를 해봤지만 그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학교를 선택하시는지는 정말 그 아이의 성향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가 한국 분들 중에 한국의 그런 입시 경쟁이 싫어서 내 아이 그렇게 공부 많이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아이가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학교보다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에 어떻게 보면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뭐 사회 커뮤니티의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을 마치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가 정말 저희 가족처럼 이제는 고등학교니까 공부할 시기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에 정말 진심인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학교,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학년들이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학년들이라면 적어도 초등학생들이라면 학교가 어떠냐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학비 수준, 자신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학비 수준의 학교 중에서 선생님이 참 이 선생님이면 우리 아이 믿고 다닐 수 있겠다, 그렇게 예, 선생님들이 좋은 곳, 그리고 학교 스태프들이 되게 프렌들리한 곳, 그런 곳 선택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학년 때는 물론 한 학교를, 내 아이는 처음부터 한 학교로 그냥 계속 보낼 거야, 졸업할 때까지 보낼 거야, 아니면 뭐 몇 년 있더라도 정말 최고의 학교를 보낼 거야, 그렇다면 오히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아주 꼬마 친구들, 어린 친구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이제 중간 정도 학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너무 학교 선택하는데 물론 좋은 학교는 선택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학교 가서 즐겁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당연히 학업적으로도 뭐 영어도 예, 언어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그냥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포인트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요. 학교도 마찬가지다. 평이 굉장히 좋다. 주변 평판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평판이 좋다. 그런 학교들은 괜찮은 학교입니다. 시설이 단지 그냥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생각하고 만든 학교다. 구석구석을 돌아봤을 때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학생들을 배려한 시설이다. 이런 학교들 괜찮은 학교 맞습니다. 피해야 될 학교는 뭐다? 그냥 시설이 너무 과도하게 외관만 멋지다. 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데 그냥 시설만 멋진데 이런 학교들은 뭔가 조금 허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점의 맛집처럼 조금 모던함은 떨어지고 시설적인 부분은 부족해도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맛집이죠. 우리 왜 오래된 할머니 콩나물 국밥집, 국집밥, 국밥집 이런데 왜 간혹 가면 이 집은 정말 또 와야겠다. 매일 와서 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집도 있잖아요. 왜.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들 고민되실 거예요. 제 영상이 어떤 정답을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적어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너무 하나에만 꽂혀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래서 학교 투어하실 때 참고로 아이랑 함께 투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교육에 진심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어떤 학교는 학생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 사업입니다. 엄연하게 보면. 따라서 그냥 모든 학생을 다 받으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보다는 정말 학교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학생을 안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후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를 왜 안 받아주지? 하지만 기존 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학부모들 입장에선 새로운 학생들이 투입됐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학업 능력이나 어떤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에 기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아이를 전담으로 잘 케어해주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기존 학생들이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아시잖아요.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자꾸만 학업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학생들을 아무나 다 받다 보면 그런 수준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케어해줘야 되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즉 기준이 있는 학교가 학생 선발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냥 입학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준다. 그런 학교라면 조금 더 특히 고학년일 경우, 저학년일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저학년일 경우에는 솔직히 언어적인 문제지 저학년인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학생들 적어도 중학교 고학년 적어도 여기서도 이어 9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제 기준으로도 그 정도 돼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 이하는 공부한다고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참고로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공부라는 거는 이건 말레이시아 영국제 학제만 하더라도 한 이어 9부터 이어 9, 10, 11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 10, 11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A레벨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전에 애들이 뭐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그 전부터 막 또 너무 빡세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 많이 시켜서 나쁜 건 없겠지만 공부도 다 때가 있고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